새로 쓰는 노화의 의미. 노화는 무엇이며 언제 시작될까? 젊고 건강한 몸과 얼굴을 갖고 싶다면 젊다는 것과 늙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이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은 젊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젊다는 건 나이가 한창 때이고 혈기가 왕성하며 보기에 나이가 제 나이보다 적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인즉 우리가 흔히 젊음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20대도 젊지만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혈기가 왕성하고 겉모습이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또한 젊다고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늙는다는 것, 노화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며 인간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성 변화를 뜻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40, 50대 정도는 되어야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히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노화는 20대부터 진행된다. 사람의 신체는 태어나면서부터 25세까지 꾸준히 성장한다. 성장 속도나 순서는 성별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5세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된다. 즉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대도 40대처럼 늙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젊음과 늙음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요즘 들어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자주 나요. 심할 때는 손까지 덜덜 떨리고 왜 이러는 걸까요? 평소에 식사는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일 때문에 제 시간에 끼니를 챙겨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폭식도 자주 하고요. 진료실을 찾은 여성은 27세로 젊은 나이에 비해 기력이 떨어져 보이고 많이 피곤해 보였다.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해 물으니 업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야근을 자주 해서 밤늦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했다. 생활이 불규칙해서인지 살도 많이 찌고 피부도 푸석해져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에 체력도 부족해 다이어트도 할 겸 헬스장을 등록했으나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제대로 운동한 적은 손꼽힌다고 했다. 또 식이 조절을 한답시고 밥을 대충 먹거나 식사를 거를 때면 공복감을 심하게 느끼고 식은땀에 어지럽기까지 해서 오래 하지 못했다고 했다. 20대 중후반의 여성이 겪는 단순 피로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심한 듯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이 여성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당뇨병이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는 당뇨병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어야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또 다른 29세 남성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며 병원을 찾았다. 남성은 1년 전부터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 때문에 오랜 시간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피부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흉터가 오래가는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피부가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다크서클도 심했으며 탄력도 좋지 않아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뱃살이 늘어나고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 너무 일찍 아저씨가 돼버린 것 같다며 속상해했다. 검사 결과 남성은 당뇨병 확진 직전 단계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여러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젊은 나이인 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이라면 이들과 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유독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질환이 생긴 것은 이들 몸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다. 호르몬이 문제다. 앞서 설명한 20대인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보자. 흔히 20대를 젊음, 청춘의 표본이라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을 과연 진짜 청춘이고 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상에 적힌 숫자만으로 젊음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들은 청춘이다. 하지만 신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을 청춘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학계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젊음과 노화다. 최근 타임지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4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는 뇌 분비학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젊음과 건강을 인체 대사와 면역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환,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난치성 만성질환, 암과 같은 불치병들을 이겨내는 힘은 면역력과 대사 과정에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면역력이 높고 대사 기능이 잘 유지된다. 그러다 노화가 시작되면 그 기능들은 점차 떨어진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고 대사 기능이 잘 되면 젊고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몸속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만드는 건강의 보루는 혈액과 혈류, 혈관에 있다. 그리고 그 혈액 안에 섞여서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는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 호르몬이 있다. 앞서 20대인 두 사람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들의 몸속에서 생긴 당뇨병과 혈압, 콜레스테롤과 같은 문제는 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호르몬이란 뭘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호르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몸속을 진짜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점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비밀. 52세의 한 여성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심한 증상들은 아니었으나 몸이 예전과 달라져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이다. 처음 이 여성을 만나 나이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외모만 보았을 때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다. 갱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여성이 동안 외모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여성의 몸속은 젊고 건강했고 호르몬도 아주 건강하고 활발했다. 여성은 폐경을 앞두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갱년기 증상이 조금 나타났을 뿐 그 외에 모든 부분에서 아주 건강했다. 면담을 하면서 이 여성이 젊음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게 됐다. 여성은 20대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애초에 호르몬 건강을 지키고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습관들은 호르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건강에 좋은 것을 열심히 했더니 더불어 호르몬 건강도 좋아져서 몸속 건강은 물론이고 동안 외모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젊다고 어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몸속 건강, 특히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호르몬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젊음과 노화가 결정된다. 성인에게도 꼭 필요하다. 40대 이후부터는 누구나 부족해진다. 성장 호르몬 치료요? 그건 아이들한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대사 증후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흔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기 아이들의 키를 클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도 키가 작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만의 관심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수많은 기능 중 일부분일 뿐이다.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에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 근육량은 줄어드는 대신 체지방량은 늘어난다.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점점 배가 불룩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동안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든다. 분비량은 사춘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0년마다 14.4%씩 감소한다. 40대가 넘으면 누구나 결핍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60대에 이르면 20대 최고치의 절반이 안 되며 70대에는 20대의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 성장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건 다시 말해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도대체 성장 호르몬이 무엇이기에 노화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까?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름 그대로 신체의 성장 촉진을 돕는 호르몬이다. 1958년 외소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주목받는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뼈, 연골의 성장을 돕고 지방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근육을 키우는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 그 외에도 심혈관과 뇌, 신장, 생식기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 각 부위의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다른 호르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역시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문제가 생긴다. 너무 많이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같은 질환이 생기는 반면 부족하면 아이들에게는 저신장증이 올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엔 각종 성인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 복부 비만이 오기 쉬운데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높여준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 저신장 아이들의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의 대사증후군 치료 및 노화 방지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호르몬이 아니라 성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활력과 회춘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 요즘 들어 부쩍 젊어진 기분입니다.
종일 피곤하던 것도 나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젊어졌다고 많이 얘기해요. 60대 초반의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활력을 꼽았다. 평소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증상이 없다고 했다. 여성의 진단명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었다. 여성에게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자 근육량이 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식이 조절과 운동도 꾸준히 했다. 그러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외모도 한층 젊어졌다.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청춘 호르몬이자 회춘 호르몬으로 불린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분비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부족하고 늘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또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뼈와 인대가 약해져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오거나 흰머리가 많아지며 손발톱이 얇아져 잘 부러지거나 상한다. 또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종류인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성장 촉진과 함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 복구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음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노화를 방지하는 묘약. 노화란 무엇인가? 활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탱탱하던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늘고 근육이 줄고 나이살이 쪄 내장 지방이 생기고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 노화의 전부일까? 흔히 이와 같은 외모 측면에서의 노화만 생각하기 쉽지만 노화의 핵심은 이러한 현상들에 관여하는 몸속 성장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량 저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겉보기에도 활기가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으며 관절이 건강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 재생이 잘 돼 낫는 속도가 빠르다. 전반적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마치 회춘한 것처럼 생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뇌의 신경세포 성장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치매 발병률도 낮춰준다. 활력을 되찾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해 본래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성장 호르몬을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 비해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긴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던 청춘의 묘약이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 호르몬을 통한 안티에이징. 밤 11시 숙면 30분간 운동. 성장 호르몬은 같은 연령대라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많이 나는 호르몬이다. 젊었을 때는 분비량이 왕성해서 개인차가 심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분비량이 줄어들면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분비량이 크게 달라진다.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근육이 많아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떼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화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므로 근육량도 줄어든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근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한다. 하체 근력과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 극소량이라도 죽을 때까지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재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젊음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이다.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자.